네, 요즘 한낮에는 너무 덥고 또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서 일교차가 참 큰 편인데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묻어가기 이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좀 갑자기 더워지고 좀 날씨가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런 게 또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환경 때문에 이런 일교차도 커질 그렇죠. 수 있다는 네. 거죠. 세계적으로 나무도 심고 네. 또 IT 쪽도 저전력 컴퓨터라든지 그런 걸 많이 개발하고 있죠.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한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해요. 뛰어난 분들이 지금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잘 될 거라 믿고. 네, 지난 댓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닉네임 어렵다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항값이 낮으면 앰프 출력이 강해하고 해상력이 좋아진다,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저항값이 높으면 앰프 출력이 높아야 되고 해상력이 좋다 이렇게 헷갈려. 이렇게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이게 참 닉네임 어렵다라는 이름처럼 정말 질문도 어려운데요. 이게 사실 그 스피커에 스피커를 울리고 그런 거는 임피던스만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출력 음압이라는 데시벨로 표시되는 음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격 출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이 되는데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스피커가 4옴 정도다 그러면 저항값이 적잖아요. 그렇죠. 적은 상태에서 앰프가 더 많은 힘을 줘야지만 스피커를 울릴 수가 있는 거죠.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거죠. 저항이 없으니까 스피커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항이 없으니까 그렇죠. 더 많이 할 수 많은 있죠. 출력이 있어야지만 울리는 거고 만약 저항이 스피커 자체에서 16옴이다, 24옴이다 그렇게 높으면은 출력 앰프가 적은 출력만 가지고도 전력 도는 데는 전력을 꽉 채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저항값이 높다고 해서 더 많은 앰프 출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 좀 반대입니다. 그건 특이하게. 스피커 같은 경우는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앰프 음향 기술 공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공학?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좀 어렵다님, 좀 어려운 분야라고 합니다. 좀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요. LED 백라이트를 쓴 LCD와 일반 백라이트를 쓴 LCD의 응답 속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응답 속도가 G2G 기준인데 화이트 앤 블랙 기준이랑 다른 건지 두 가지를 또 물어봐 주셨어요. 일반 LCD TV는 형광등이죠. CCFL 형광등을 쓰는데 사실 반응 속도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직접 측정 장비를 측정해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마케팅상인지 어쨌든 좀 그런 게 있고요. LED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최신 TV 기술이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응답 속도가 빠르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근데 액정을 쓰는 건 똑같기 때문에 사실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 속도가 G2G 기준인데 지금 화이트 블랙 기준하고 어떤 게 다르냐 하는데 G2G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레이 투 그레이로 해서 회색에서 회색의 개조, 변화하는 개조를 보고 나서 측정을 하는 건데요. 보통은 측정값이 잘 나옵니다. 화이트 블랙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기준을 할 때 마케팅 기준으로는 G2G 기준을 많이 하죠. 블랙 앤 화이트는 급격히 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측정값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일반 측정할 때는 화이트 블랙으로 전문 측정 장비나 전문가들은 이런 걸로 측정을 하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굳이 일반인들이 알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신종플루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나와 함께 동영상 보신 분도 있겠지만 2009 컴퓨텍스를 취재하러 대만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IT 이슈 주제가 컴퓨텍스겠네요. 그럼요. 오늘 이슈는 컴퓨텍스 2009에 대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컴퓨텍스 2009가 정확히 어떤 행사인지 아시나요? 좀 알죠. 컴퓨텍스가 세계 3대 전시회 중에 하나다라는 것까지. 전시회. IT 전시회. 그냥 전시회가 아니라. 다른 두 개는 어때요?
셀빗이랑 CES. 잘 아시네요. 예.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컴퓨텍스는 그 세계 3대 IT 행사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 세계 PC를 뭐 50% 정도 생산하는 그 PC 강국이기 때문에 그 컴퓨텍스 행사 자체가 PC 쪽으로 좀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다른 그 행사를 보면은 모바일 기기나 뭐 TV,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컴퓨텍스는 거의 컴퓨터 위주로 노트북이나 컴퓨터 위주로만 좀 그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사실 그 컴퓨터 업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 주요 업체들이 약간은 좀 보수적인 경영을 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큰 이슈를 찾기 힘들었고요. 그래도 컴퓨텍스인데, 그렇죠. 3대 전시회인데 이슈가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지난해 컴퓨텍스에서 여러 제조사들이 넷북을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넷북이 거의 뭐 신데렐라처럼 굉장히 화려한 데뷔를 했었죠. 그렇죠, 작년에. 그렇죠. 근데 올해 컴퓨텍스 2009는 뭐 넷북은 이미 뭐 많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그 엔비디아가 원래 GPU 생산 업체인데 엔비디아가 그 넷북의 영광을 올해는 이어받지 않았나 좀 생각될 정도로 많은 그 취재진들의 그런 취재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실 이제 컴퓨텍스가 열리기 전부터 그 아이온 플랫폼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서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 이번 컴퓨텍스에서 그 테그라라는 프로세서를 선보였습니다. 테그라? 예, 테그라. 예. 근데 이거는 CPU를 독자 개발한 기술인데 이 아톰에 비해서 전력 소비는 3배에서 5배 이상 줄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HD 영상이나 그 게임, 3D 게임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갖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 가격도? 가격도 아마 더 저렴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뭐 아니더라도 아마 그 기존 넷북하고 비슷한 수준은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이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말만 들어도 좀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뭐 제품 작년에는 넷북이라는 제품이 새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는 넷북을 사야겠다 이거였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사실 부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와닿는 이슈는 아니죠. 약간 그런 차이가 있죠. 예, 그렇죠. 그럼 그 밖에 또 다른 특별한 소식은 없었나요? 네, 제가 이번에 컴퓨텍스 가서 윈도우 비스타를 보질 못했어요. 비스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건가요? 완전히 버린 자식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비스타가. 예, 그래서 올해 그 컴퓨텍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식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10월쯤에 윈도우 7이 정식 출시가 되고 그러면 이제 10월까지는 윈도우 비스타가 그 깔린 컴퓨터를 사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6월 22일입니다. 정확하게 6월 22일 이후에 구입한 윈도우 비스타 컴퓨터는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7으로? 예, 윈도우 7으로요. 그리고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아까 말씀드린 또 인텔이 그 ULV 프로세서를 이용한 이제 슬림 노트북 있죠. 뭐 한 두께가 2cm 정도. 굉장히 얇은 노트북인데 삼성이나 MSI나 뭐 아수스 같이 이런 그 인텔 CPU를 생산하는 제공하는 업체들이 그런 ULV 프로세서를 사용한 노트북을 내놨고요. 그리고 아톰 프로세서를 이용한 뭐 넷탑 작년엔 넷북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넷탑 데스크탑에 아톰 프로세서를 집어넣은 그런 것도 많이 선보였습니다. 그 밖에 이제 안드로이드를 저희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죠.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한 넷북이 뭐 에이서, 아수스, ECS 등에서 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ID도 다수 선보였거든요. MID도 저희가 IT 묻어가기에서 몇 번 했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한국 업체죠. 유경에서 내놓은 S7 이게 좀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컴퓨텍스에서요? 그렇죠. 제품 완성도가 워낙 높아서 인텔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프로모션하는 그런 기분이었고요. 근데 처음에 뭐 별로 이슈가 없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생각보다 아주 많은데요? 도우미들이 좀 적었습니다. 도우미들이 생기가 없고 숫자도 적고. 그렇죠.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런 전시회는 참 안 좋은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컴퓨텍스 2009를 이제 쭉 둘러보시면 돌아보실 때 좀
트렌드가 네. 어떤 트렌드였다 이런 식으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일단 뭐 컴퓨텍스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분명히. 네. 지금 HP나 델이라는 세계 1, 2위 생산 업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참가를 안 했지만 어쨌든 그 대만 업체들 위주로 봤을 때는 그 부품 산업 쪽보다는 완성형 PC요. 이런 쪽이 좀 비중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가정에서도 이 크기는 굉장히 작고 성능도 뭐 HD 영상 정도는 돌릴 수 있는 네. 넷탑, 넷탑의 비중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작은 PC들은 사실 규격들이 다 일정하거든요. 보드도 특정 보드를 써야 되고 CPU도 뭐 큰 CPU를 쓸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완성형 PC 쪽으로 좀 시장 판도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 체제가 그 기존에는 윈도우만 있었는데 이번에 뭐 모블린이라고 인텔에서 또 운영 체제를 내놨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라고 구글이 내놓은 운영 체제가 있었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유저 인터페이스나 뭐 그런 게 좀 더 뭐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터치 스크린 LCD라든지 뭐 터치 스크린 MID 넷북 이런 것도 좀 더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많은데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IT 이슈가 이제 대만까지 갔다 오셨기 때문에 할 이야기도 많았고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길긴 했지만 일단 뭐 세계적 행사였으니까 뭐 비중을 좀 높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IT 이슈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코너 질문 해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질문 해결 코너입니다. 네, 오늘 해결할 첫 번째 질문은요. 닉네임이 좀 특이해요. 별이 4개인데 두 번째 별만 까맣게 색칠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자, 아이디는 보바보바님인데요. 넷북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질문이 어려운 넷북 구매 참 용어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주시면서 다양한 종류와 성능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정리가 안 된대요.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노, 아톰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일단 그 넷북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그 2007년 말에 아수스라는 회사, 대만의 아수스라는 회사에서 아주 저렴한 노트북을 내놨습니다. EEE-PC라는 이 노트북인데요. 기본적인 성능의 가격이 뭐 해외에서는 뭐 20만 원, 30만 원대였고 국내 출시가도 40만 원대 정도로 기존 노트북보다 절반 가격에 불과했죠. 근데 이 노트북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CPU 제조사인 인텔에서 그 넷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 특정 뭐 한 7인치에서 12인치 정도 LCD를 가졌고 기본적인 인터넷 성능만 가진 뭐 그런 컴퓨터라는 의미로 넷북이라는 용어를 붙였죠. 그 후로 이제 보통 넷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뭐 아톰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아톰 하면은 넷북 전용 CPU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미나 씨가 말한 게 정답이고요.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요. 그 인텔은 원래 노트북용으로 펜티엄 모바일 프로세서라는 걸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가격이 비싼 편이고 그래서 그 성능 자체는 좀 떨어지지만 전력 소비는 적고 그래서 뭐 이렇게 배터리도 오래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한 그 넷북용으로 특별 CPU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아톰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아톰 독점을 깨기 위해서 다양한 제조사에서 아톰 대용할 만한 CPU를 내놓고 있죠. 뭐 아까 컴퓨텍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나노의 뜻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나노 하면 뭐 요즘에 한창 많이 나오는 45나노 뭐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거는 이제 CPU 공정상 얘기인데 뭐 65나노, 45나노 이렇게 그 나노 숫자가 적어질수록 공정이 더 세밀화된다는 얘기고요. 아마 이 넷북 쪽으로 물어보셨으면 그 요즘에 삼성에서 내놓은 넷북에서 비아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그 나노 프로세서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거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능은 그 아톰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비아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그 넷북용 CPU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AMD에서 뭐 에슬론 니오라는 그 아톰 대항마가 또 하반기 나올 예정이고요. 엔비디아 아까 그 IT 이슈에서 설명해드린 테그라 플랫폼 그리고 퀄컴에서 스냅드래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넷북에 대한 그 CPU가 나올 건데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그 아톰 CPU랑 비슷한 의미의 그런 CPU로 보시면 됩니다.
와, 넷북이 이제 유명해진 지 거의 1년 만에 예, 너무 많은 예, 이제 워낙 잘 경쟁자들이 팔리니까요.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은 우리 별 4개님, 보바보바님 질문 해결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분 질문 해결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분은 닉네임 쩐없어님의 질문이에요. 공감이 갑니다. 네, 쩐이면 돈. 돈이죠. 네. 네, 이분은 모블린 2.0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예, 예. 모블린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모블린의 정의부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그 모블린은 그 인텔 CPU 제조사죠. 인텔이 내놓은 그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입니다. 근데 이게 MID나 넷북용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넷북이나 MID는 가격이 저렴할수록 좋은데 네. 그 윈도우가 들어가면은 가격이 뭐 최소 5만 원에서 뭐 10만 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 리눅스 운영체제는 사실 무료죠. 네. 예, 그렇죠. 무료나 아주 저렴하죠. 그래서 이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인텔이 직접 개발한 운영체제를 바로 모블린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그 시제품만 선보이는 형태고요. 올해 말에 정식 베타 버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라고 하셨는데 예, 예. 뭐 MID나 넷북용의 다른 운영체제들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뭐 지금까지는 윈도우 XP나 비스타가 거의 절대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네. 그 모블린 같은 경우는 넷북용 그 아톰 프로세서 뭐 인텔이 어차피 직접 만들다 보니까 그쪽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부팅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한 15초나 20초 안에 부팅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저전력 기능도 많이 강화가 될 수가 있고 윈도우 XP나 비스타는 사실 서버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운영체제거든요. 근데 넷북 가지고 뭐 서버를 쓸 리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거를 빼버리면 메모리 관리 같은 경우도 더 뭐 최적화될 수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있는데 안드로이드도 사실 그 넷북용이나 스마트폰용으로 지금 구글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아톰 CPU, 그러니까 인텔의 CPU보다는 그 ARM 코어라고 ARM CPU랑 더 좀 궁합이 잘 맞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인텔이 좀 급하게 만들고 있는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은 그 안드로이드는 공짜인데다가 네. 예, 그 넷북에서 인텔 CPU가 아닌 다른 CPU를 쓰게 되면은 인텔의 점유율이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예, 인텔도 마찬가지로 공짜 운영체제를 쓰면서 자기 아톰하고 잘 맞는 운영체제를 내놓으면 뭐 점유율 하락을 막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에게는 경쟁 상대라고 그렇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모블린이 탑재된 넷북이나 MID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언제쯤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 사실 안드로이드와 모블린 모두 올해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윈도우로서는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러나 이걸 역시 해외에서 많이 쓸 예정이고요. 한국에서는 그 액티브X 문제도 있고 또 한국인들이 워낙 그 한국 사람들이 윈도우 운영체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해외와는 달리 만나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올해는. 내년도 사실 상반기 전에는 그렇게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액티브X 참 그래요. 참 오랜 지배를 우리가 받아왔고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씩 좀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운영체제들의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균형이 잡혀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점차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질문 해결 코너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많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뭐 먼 나라에 갔다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내용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만까지 갔다 오셨는데 저는 못 가봤거든요. 더 들을 얘기도 많고 뭐 선물 내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없습니다. 없나요? 그래도 좀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